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알아가는 단계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의 애니어그램에 이어서 MBTI 심리 검사 유형을 가지고 나 자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성격 유형 검사인 MBTI는 여러분 심리학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프로이드 들어보셨죠? 그리고 융 들어보셨죠? 융은 프로이드와 함께 연구 활동을 하다가 프로이드랑 분리되었는데요. 칼 융의 심리학적 유형 이론에 근거한 그런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1940년대에 이사벨 마이어스와 캐서린 브릭스의 이렇게 연구로 인해서 마이어스의 M자, 캐서린 브릭스의 B자를 따서 MBTI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MBTI는 정상적인 성격을 검사하는 가장 대중적인 도구로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검사에서는 자기 보고를 통해서 각자 선호를 중요시 여깁니다. 각자 선호하는 경향을 찾는 거예요. 선호 경향을 찾고 이러한 선호 경향들이 인간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그런 파악하는 선호도 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고 나쁜 게 없는 거고요. 어떤 것을 선호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냐라고 하는 선호도 검사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MBTI에서는 인간을 저번에 애니어그램에서는 9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여기서는 1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MBTI가 활용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 한번 펴보시면 114페이지 있을 겁니다. MBTI 성격 유형 간이 테스트 있어요. 여러분 원래 MBTI 성격 유형 검사지는 정식 검사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식 검사지를 쓸 수 없고 여러분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시고 심리기관에서 정식 검사지를 한번 나중에 사용해 보시고 오늘은 약식 검사지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지를 보시면 문제를 읽고 각 번호의 왼쪽과 오른쪽 문항 중 자신을 더 설명하는 문항에 체크합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냥 같이 간단하니까 한번 체크하면서 해볼게. 1번. 다른 사람들과 활동적으로 시간 보내기를 즐긴다.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조용하고 혼자 사색에 잠기기를 즐긴다. 에서 여러분이 해당하는 건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 낯선 사람에서도 즐길 수 있다. 오른쪽은 I 유형은 혼자 있거나 잘하는 사람과 있기를 좋아한다. 둘 중에 하나 체크. 3번, 이 유형은 모든 사람의 관심과 초점이 자신에게 향할 때 크게 긴장하지 않는다. I 유형은 타인의 관심과 초점이 마치 속박처럼 느껴진다. 자, 이것이 나의 에너지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내 에너지의 방향이 어디가 많아요? E와 I 중에서 나의 에너지 방향이 E다 그러면 E로 쓰시고 I다 그러면 I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와 N 보도록 할게요. 사실적이고 정확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 편이다.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 편이다. 해당하는 데 체크. 구체적이거나 실질적인 것을 좋아한다.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을 좋아한다. 네. 자, 그 다음에 숲보다 나무를 보는 편이다. 나무보다 숲을 보는 편이다. 자기가 해당하는 것이 S인지 N인지.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갑니다. 사실과 자료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근거로 사람을 평가한다.
감정 또는 상대와 나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람을 평가하는 편이다. 자, 8번. 남들은 나를 생각이 깊은 사람으로 여긴다. 남들은 나를 감정이 풍부한 사람으로 여긴다. 자, 9번.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논리적 추리와 분석을 통해 결론을 짓는 편이다. 자, 그 다음에 지난 경험 또는 사람들에 대해 내가 느끼는 바에 따라서 결론을 짓는 편이다. 어느 쪽이 더 많으세요? 자, T와 F 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에 보면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편이다. P는 제한 또는 시간을 정해주는 것을 싫어한다. 자, 11번. 전체 윤곽에 기초를 두고 미리 계획을 세운다. 수행하기 바로 전 상황에 따라 계획을 세운다. 12번. 목적은 체계적이고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한다. 목적은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자, 여러분 J와 P 중에 어떤 유형이 더 많으신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1번 E와 I 중에서 쓴 거, 그 다음에 2번 S와 N 중에서 쓴 거, 3번 T와 F 중에서 쓰신 거, J와 P 중에 쓰신 거를 1, 2, 3, 4번을 여기다 다 한번 적어 보세요. 네. 네, 다 적어 보세요. 네. 자, 다 적으셨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ENTJ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1번이 E고 2번이 N이고 3번이 T고 4번이 J다. 그러면 ENTJ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1번이 I고 2번이 P고 S고 3번이 여러분이 F고 4번이 P다. 그러면 ISTJ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유형을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검사를 여러분이 약식 검사로 다 하신 건데 이것만으로도 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MBTI가 활용되는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모든 심리검사가 자기를 찾고 자기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요. 왜?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자기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창조주에게 부여받은 기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서로 다를 뿐입니다. 좋고 나쁨이 없고 너와 내가 다를 뿐이에요. 기질이 다른 거예요. 기질이 우월하고 열등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용납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자아상이 건강해요. 좋고 나쁨이다 하면 판단, 편견을 갖게 되는데 사람은 다를 수 있어. 기질이 다른 거야. 이거는 열등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자아상이 건강해지면 우리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의 자아상이 건강해지면 자존감이 회복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MBTI를 활용하는 이유 두 번째는 부모와 친구 등 나의 이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이해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다른데 다름을 이해하는 것. 가장 가까운 타인이 누굴까요? 부모, 친구, 가까이 있는 이웃, 동료 이런 분들을 이해하는데 MBTI가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MBTI 네 가지 선호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BTI의
네 가지 선호 지표는 첫 번째, 에너지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의 방향이 외부를 향할 수도 있고 내부를 향할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는 정보 수집을 어떻게 하느냐, 정보 수집을 감각적으로 하느냐, 직관을 가지고 하느냐. 세 번째는 판단을 결정할 때 사고 중심으로 하느냐, 감정 중심으로 하느냐. 네 번째는 생활 양식에서, 이해 양식에서 판단적이냐, 인식의 차이냐. 이 네 가지가 MBTI의 선호 지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의 방향이 어떻게 해요? 밖으로 향해 있다 그러면 외양, 안으로 향해 있다 그러면 내양이죠. 그리고 정보를 수집할 때 감각적으로 수집한다, 직관적으로 한다. 그쵸?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죠.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판단을 함에 있어서 사고로 하느냐, 감정적으로 하느냐. 또 생활 양식에 있어서 어떤 사실, 객관적인 사실 이런 갖고 판단하느냐 아니면 인식을 가지고 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MBTI 네 가지 선호 지표가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에너지의 방향에 있어서 아까 여러분이 검사도 해봤지만 다른 사람과 활동을 해야 내가 에너지를 받고 막 신이 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누구를 만나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에너지의 방향이 밖으로 향해 있어서 외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조용하고 혼자서 있어야 이게 스트레스가 풀려. 그러면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사람을 만나면 안 되고 혼자 자기 스스로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건 내향이, 에너지의 방향이 안으로 향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 감각이냐 직관이냐인데요. 예를 들면 감각인 사람은 정보 수집에 있어서 인식의 기능에 있어서는 사실적이고 정확한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직관인 사람은 상상력이 되게 풍부해요. 그리고 되게 추상적이고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감각형은 나무를 보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사과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사람은요, 사과 그러면 뭐 맛있다, 뭐 새콤달콤하다, 뭐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직관형인 사람은 사과 그러면 뭐가 떠올렸어요? 막 피가 떠오른다든가 사실적인 거 그 플러스 하나가 더 직관이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상상력이 풍부한 거죠. 그 다음에 판단의 기능에 있어서 사고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 T 유형은요, 되게 사실과 자료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생각이 깊고 감정이 별로 개입되지 않고 분석적인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감정을 선호하는 사람은 관계적, 상대와 나의 관계를 고려하고, 그리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고 자기의 느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감정을 선호하는 유형은. 자, 그 다음에 생활 양식인 이 판단형은 되게 계획적이에요. 계획을 세워서 휴가를 가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뭐를 구입할래도 계획적으로 하고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체계적이고 분명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인식형은 뭘 정해주는 틀이 싫어요. 그리고 바로 수행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뭐 벼락치기 공부가 더 잘 되고 목적이 있어도 상황에 따라서 목적은 변화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적인 것보다는 계획 있는 게 답답하다고 느끼게 되죠. 이렇게 네 가지 선호 지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MBTI는 이 네 가지 선호 지표를 통해서 선호하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네. 자, 그렇다면 한 가지씩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아까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서 외향성과 내향성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외향성과 내향성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이 무엇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가, 이것을 선호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가 외향성, 내향성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향적인 사람은 소극적이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을 오해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사회생활 잘합니다. 뭐만 다를 거예요? 에너지의 방향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향성과 외향성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에너지 충전을 외부로부터 받느냐 내부로부터 받느냐 이 형태예요. 그래서 내향형의 사람들은 혼자 조용히 방에서 쉴 때 에너지를 받는다고 그러고, 외향형의 사람들은 밖에 나가 활동하거나 일할 때 에너지를 받는다. 그래서 에너지 충전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받는 차이가, 이런 부분에서 외향성과 내향성을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2차 시에서 감각형과 직관형을 다루도록 하고, 1차 시에서는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